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집 로이스입니다. 오늘은 기름 뉴타운 4단지 이 편한 세상에 왔는데요. 이 아파트가 진짜 대단지고 19년이나 된 구축 아파트입니다. 벌써 이번에 두 번째 구축 완성대 촬영이신데 네. 저희 저번에 촬영했을 때는 20평대 소형 구축 아파트였잖아요. 근데 여긴 좀 큰 것 같은데 설명을 맞습니다. 잠깐 해주실까요? 두 부부하고 8살, 1살 되는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린 만큼 집에 수납 공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아버님이 아이들과 함께 게임도 하시고 재택근무도 자주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공간의 다양성이 필요한 집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40평대 아파트를 구조 변경도 하고 위치도 바꾸고 해서 굉장히 알차게 기획해 놨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공개될 견적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 구축 원정대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문이 다른 집 문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위에 저 달려있는 이름 모르겠는데 그게 없는데? 이 문이 항상 지저분해요. 문 이렇게 천천히 닫히게 해주는 도어 체크라는 것들하고 고정시켜 놓을 수 있는 발 같은 것들 그리고 안전고리 같은 것들이 항상 달려 있어서 항상 지저분한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인테리어 하면서 없애고 싶었어요. 천천히 닫히게 하는 거는 외부에 이렇게 실린더 형태로 만들어주고 하단에 문을 고정시켜 주는 것들은 우리 수입 자재를 이용해서 걸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어요. 비용이 많이 들까요 그렇게 하면? 아니요, 이거는 비용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깔끔한 문을 위해서 한번 시도해 볼 법한 그런 시공인 것 같습니다. 와, 대표님 현관이 엄청 넓은데요. 네. 원래 이렇게 넓은 현관이었나요? 당연히 아니죠. 여기는 원래 현관 전실 공간이었어요. 이 공간을 조금 더 넓어 보이게끔 설계를 했어요. 이 전실 공간이 원래는 굉장히 창고처럼 사용되고 있었거든요. 이 공간을 현관 공간에 편입시켜가지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이 공간에 조경도 꾸며놓고 벤치도 놓고 조명도 달아서 공간을 들어왔을 때 전체적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신발장이 칸이 5개나 있어서 엄청 큰데 저 같은 신발 많은 지네 같은 사람들 굉장히 바라는 이제 신발장인 것 같아요. 맞아요. 신발장은 기존에도 이만큼 쓰실 수 있기는 했는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길게 확장을 하고 중문이 이쪽에서 사라지다 보니까 신발장이 훨씬 더 길어 보이는 효과를 좀 가져온 것 같아요. 그것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맞은편 벽체에 이렇게 거울까지 딱 안쪽으로 매립해서 시공을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가면서 외모도 한번 점검해보고 나가고 그럴 수 있는 현관이 만들어졌어요.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저 중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중문이 보통 많이 하시는 그런 형태가 아닌 것 같아요. 중문은 일단 닫혔을 때 프레임이 사방으로 돌기 때문에 이 공간이 한번 단절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유리로만 마감을 해서 현관이 복도까지 연장되어 보이게끔 더 길어 보이게끔 하고 싶었습니다. 또 되게 특이한 게 손잡이가 돌... 저희 디자이너가 여러 개를 셀렉해서 고객님께 보여드렸고 최종적으로 선택하신 부분이에요. 처음 봤는데 너무 독특하고 예쁜 것 같아요. 이 우드결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돌의 모양인 것 네. 같아요. 대표님 근데 여기 아랫부분에 보니까 센서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집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저녁에 왔다 갔다 할 때 무서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지나다니면은 조명이 켜질 수 있게끔 발목 근처에 설치될 수 있는 조명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것도 센서 등이 있으니까 나름의 분위기가 있으면서 아이들한테 되게 좋은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님 여기는 복도에 방이 없나요? 생각해보니까 원래 이 라인에 항상 방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방이 있죠. 이게 방이에요. 이렇게 열리는 도어로 저희가 설치를 했고 문처럼 보이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히든 도어라는 걸 사용했고 이면은 우리가 이렇게 우드 느낌이 벽체로 쭉 이어졌으면 좋겠기 때문에 도어라는 게 티나지 않도록 이런 형태의 문을 취한 겁니다. 확실히 이렇게 히든 도어로 이렇게 쭉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벽이 정말 깔끔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여기는 거실 공간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약간 다이닝에 가깝게 꾸며져 있네요. 주방이 저기 있는 것도 되게 특이한 구조인 것 같아요. 우리 집 구조는 이렇게 안쪽 공간에 주방이 갇혀 있는 구조였어요. 오, 요 이쪽이 앞- 원래 주방이었어요. 맞아요. 이 앞에가 원래 식탁 자리였고 철거되지 않는 벽체로 가려진 데에 디귿자로 주방이 숨겨져 있었죠. 냉장고도 세 대를 놓고 개수대도 있고 인덕션도 놓고 하기에 너무 좁은 공간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간을 거실로 끌고 나오는 치안 작업을 했어요. 대표님
폭이 엄청 넓은데요? 우리가 주방을 이렇게 넓은 공간으로 빼온 만큼 이 공간을 굉장히 쾌적하게 쓰실 수 있게끔 만들고 싶었어요. 제가 어제도 여기 현장에 와서 고객님을 뵀는데 너무 지금 편하게 사용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주방 공간은 요 뒤에부터 요 아일랜드 끝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아일랜드가 1.2m에 3m가 넘는 크기로 만들어졌고 이 측면은 쭉 다 저희가 장을 채워서 수납을 엄청 많이 챙길 수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보니까 수납장이 진짜 많아서 듬성듬성 수납이 돼 있어요. 맞아요. 부럽습니다. 이런 넓은 수납 공간. 아까 제가 주방이 여기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나머지 공간은 결국 우리 공용부에서 속해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이가 공부도 하고 남편분께서 재택근무도 하고 하시면서 다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이 이 집의 중앙에 위치할 수 있게끔 배치를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거 발견했어요. 네. 대표님 이전 집에서도 후드가 없었거든요. 네. 이 집도 후드가 없어서 보니까 이 인덕션에 후드가 딸려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위쪽으로 이렇게 탄소 필터형 후드를 달 수도 있는데 중간이 열려 있는 형태를 방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형태의 인덕션을 만들었습니다. 이 넓은 공간감이 잘 살려지는 것 같아요. 시선에서 끊김이 없으니까 되게 뻥 뚫려 있고 좋네요. 대표님 근데 이거 IoT용으로 쓰는 기기인 것 같은데 맞나요? 우리 고객님께서 이런 IoT 기기들 같은 거에 관심이 엄청 많으셔서 저희랑 얘기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 제품을 쓰면 조금 부끄럽긴 한데 제가 오케이 구글 불 꺼줘. 오. 오케이 구글 불 켜줘. 사실 이 정도의 IoT 시스템은 대부분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각 위치에 들어가 있는 그런 통신선들을 한쪽으로 배선을 해서 묶어줘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저희가 미리 해놨습니다. 엄청 귀찮을 것 같은데요. 전기 작업이 엄청 오래 걸려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이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시거든요. 이 공간은 제가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정말요? 원래 이 안쪽이 방이었어요. 근데 방을 미디어룸으로 만든 거고 이렇게 여기 벽체가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복도가 이렇게 길게 형성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우리는 이 공간을 조금 헐어서 복도가 조금 더 길어 보이게끔 하면은 훨씬 깊어 보이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까지 사실은 만든 거예요. 얘는 무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었을 때 이렇게 길게 공간이 확장되기도 하고 이 안쪽은 또 파우더룸이고 화장실이니까 이렇게 얘를 닫아놨을 때는 지저분한 것들도 가려놓고 이렇게 쓰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린 거예요. 사실 이 손잡이만 없었으면 문인지 전혀 몰랐을 거예요. 딱 벽같이 생겨가지고.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방을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벽면이 하나가 철거되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다가 날개 벽체를 하나 만들고 중간에 유리를 삽입하고 상단에 조명을 넣어가지고 거실에 있는 아이와 이렇게 소통이 대각선으로 되기도 하게끔 만들면서 복도처럼 느껴지게끔 구성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약간 공간을 좀 더 잘 보이게끔 뚫어주는 느낌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애기랑 이렇게 애기가 여기서 깎고 가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아까 고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이 공간을 열어놓으면 옷장이 여기서부터 쭉 다 옷장이에요. 이게 옷장이에요? 네. 자, 우리가 여기 화장실과 파우더 공간이 있으니까 씻고 드라이도 하고 속옷도 꺼내 입고 옷장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이런 동선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벽인 줄 알았어요. 정말 옷장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의도한 대로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원래 여기는 건식 세면대가 있는 집이었어요. 원래요? 원래 건식 세면대가 있는 집이었지만 보기가 굉장히 안 좋았고 근데 우리는 이 장을 쭉 길게 연장을 시켜서 하단에 수납장을 꽉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거 저희가 주문 제작한 겁니다. 도면을 그려서 주문 제작 맡긴 거예요. 특이하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저 옆쪽에는 저 콘센트 있잖아요. 네. 드라이 같은 것도 꺼내서 옆에서 머리도 말리고 화장품도 바로 밑에서 꺼내서 쓸 수 있게 조명과 같이 배치를 해놨습니다. 원래 여기 컬러도 현관 쪽에서 봤던 진한 우드톤으로 계획을 했다가 중간에 공사가 진행 중에 와서 보니까 여기가 우드톤이 너무 센 느낌일 것 같아서 고객님께 급히 바꿔서 제안을 다시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베이지 톤의 이 너무 고급스러운 느낌 너무 예쁩니다. 그럼 저희 이제 욕실도 한번 구경해볼까요? 네. 근데 여기 들어갈 수 있으시려나 모르겠네. 여기서 볼까요? 제가 여기 들어갈게요.
조정욕조예요. 사실 이게 큰 화장실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조정욕조 설치한 거 처음 봤거든요. 우리 건식 세면대가 밖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넓어진 공간을 조정 욕조를 세워서 기본적인 욕조 사이즈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을 만들어서 구성을 했죠. 변기 옆면에 모루 유리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네. 공간 분리, NC선 차단이 돼서 또 나름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의도된 겁니다. 이 진한 600에 1200각짜리 그레이톤의 타일을 쓰기 위해서 천장도 보시면은 이렇게 블랙 유광 이노솔이라고 하거든요. 딱 반사가 되어 보이는 천장 마감재를 같이 선택해서 시공을 하기도 했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장점은 이렇게 반사가 되기 때문에 천장이 훨씬 더 높아 보이는 효과도 있을 수 있겠죠. 대표님 근데 조정욕조 네, 보통 욕조보다 비싸잖아요. 비쌉니다.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나나요? 일반 욕조를 시공했을 때는 사실 욕조 비용하고 조족을 한번 쌓아주는 정도만 들어가면 되는데, 얘네들은 일단 안쪽에 방수 공사도 다시 해야 되고 미장 공사를 통해서 조족 벽체도 세워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한 100만 원 이상의 차이는 날 거예요. 그래도 예쁘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요 천장의 구조예요. 우리가 원래는 여기 있는 벽체와 저기 있는 벽체가 상단에서 이렇게 구조로 이어져 있었어요. 우리가 이 벽체를 돌출시킨 만큼 얘네들을 감싸줬습니다. 그래서 볼을 요만한 두께를 훨씬 더 크게 감싸가지고 다른 마감재로 마감을 해서 이 벽체와 저 벽체가 딱 분할되어 보이게끔 만들도록 디자인적으로 의도된 거. 제가 심지어 보니까 실리콘이 또 우드색이에요. 자재랑 자재가 만나는 부분들의 실리콘 색상을 어느 곳에는 어떤 것들로 가져갈지 고민을 미리 해서 세팅을 해놓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저희 집이 주방 상판이 요색이에요. 근데 실리콘이 투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눈에 거슬렸었는데 맞아요. 이렇게 우드색이 있는 줄 알았으면 저도 우드색 할 걸. 역시 이런 거는 전문가가 꼼꼼하게 신경을 써주면 마감의 퀄리티가 훨씬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다음엔 대표님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도 다 슬라이딩 도어로 저희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열어두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놀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어요. 자, 안쪽 공간. 정말 심플하네요, 이 방은. 네, 심플하죠. 여기가 원래 이제 주방이 이렇게 디귿자로 있었으니까 얼마나 좁았겠어요. 여기에 이제 장을 설치했는데, 이 장은 기존에 있던 주방의 분배기 있죠. 난방 분배기를 가리기 위함도 있고, 부족했던 수납을 채우기도 하고, 개인 문서들을 수납하실 수도 있게끔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고, 자, 이 정도의 나만의 공간이 생긴다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심지어 모니터도 굉장히 크게 이렇게 맞아요. 저희 있는데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도 약간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일까? 약간 이렇게 생각. 여기가 원래 보조 주방의 자리였어요. 응. 그래서 여기서 뭐 냄새 나는 것들을 굽기도 하고 그런 자리였고, 여기에 기존 주방이 있었으니까 수도 배관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 수도 배관들을 이용해서 세탁기를 놓을 수 있게끔 만들고, 그 옆을 상하부장으로 저희가 구성을 합니다. 이렇게 옆에 보면은 구멍이 뚫려 있죠. 네. 가족 구성원들이 빨래를 여기저기 놓지 않도록 항상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도 남편이 빨래 아무 때나 던져놔서 너무 짜증나거든요. 아, 네. 저도 너무- 반성해야겠네요. 그러지 마세요, 대표님. 네. 저도 이런 런드리룸 갖고 싶네요. 사실 이 집은 굉장히 구조 변경을 여러 곳에 많이 한 집이잖아요. 맞아요. 구조 변경을 약간 결심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조언의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구조 변경 얘기를 하면은 보통 비용이 엄청 많이 든다고 고민을 하신다거나 뭐 문제가 있을까봐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도 아니고, 집을 나중에 팔 때는 어떡해요? 이런 고민들도 사실 많이 하세요. 제일 많이 하시는 고민인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근데 집을 판다는 시기 자체는 5년에서 10년 정도가 지난 다음이라는 건데,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집을 고쳐서 살면서 나중에 이사를 가실 때도 우리와 라이프 스타일이 비슷한 분들이 비슷한 평형대에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오히려 값어치를 알아주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구조 변경에 대한 비용 문제나 다른 걱정들은 조금 접어두시고 과감한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지금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구조 변경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게 저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인테리어
인테리어 시공을 앞두고 어느 업체와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의 집 스탠다드는 투명한 견적, 완벽한 사후 관리까지 아주 잊을 수 없는 인테리어 경험을 선사해 드릴 테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의 집 스탠다드에서 무료 견적 받아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 집을 이렇게 훌륭하고 아름답게 바꿔주신 우리 대표님의 파트너사는 어딘지 궁금하실 텐데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현장에서 다시 만나요. 저도요? 네.